안녕하십니까. 그 입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프로그램까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악학원 입시연구소장이고요. 김원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총 세 가지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입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입시를 좀 간단하게 하고 뒤에 프로그램까지 안내할 거라서 약 압축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크게 학생부하고 수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선 고1 학부모님이라고 하면 이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수시나 정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높아서 작년 이 시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생부는 수시 모집의 기본입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은 시기로 나누는데요. 네, 9월경에 고등학교 3학년 9월경에 원서를 쓰게 되고 총 6장을 쓸 수 있고 거기에서 다 떨어진 학생들 및 아니면 점수가 수능을 잘 봐서 난 안 갈 거야라고 해서 결국 수시에서 결정이 안 난 친구들만 정시를 쓸 수 있습니다.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3장을 쓸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비율은 거의 뭐 80%에 가깝습니다. 전국에. 물론 서울 소재권은 20%가 아니라 40%를 정시로 모집을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시 모집은 크게 세 개 축이 있습니다. 뭐 기타 모집을 제외하고요. 뭐 특기자랄지 실기 이런 거 다 빼고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비슷하게 학생부가 중요하긴 한데 여기선 내신 성적이 너무 중요해요. 비교과가 거의 안 들어가고요. 들어가는 학교도 있지만 완전히 100% 교과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교과 성적이 중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교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특징들을 유출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활동이랄지 아니면 과목 설계가 차이점을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수치가 중요해요. 1.2다, 1.3이다, 1.7이다 이런 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교 입장에서는 네가 1.3 훌륭한 건 아는데 너에 대한 실제적인 스탠다드한 성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수능 최저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걸어놓고 거기에 미달되면은 내신이 아무리 만점 1.0이라 하더라도 뽑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면접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미 서류를 비교과까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 중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서류만 봐도 충분히 뽑을 수 있어. 단 서류만 가지고 뽑을 때는 수능 체제도 없고 면접이 없는 경우에는 컷이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이제 고3 되면 자세히 알아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학생부 전형을 준비를 안 한 소위 내신 관리가 안 된 친구들 아니면 학교의 경쟁이 너무 심해서 이미 일찌감치 내신 관리로 좀 이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한 친구들은 바로 정시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전체 100% 모집 중에 약 3.3%밖에 되진 않아요. 매우 좁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도 어마어마합니다. 이쪽은 뭐 10대 1, 뭐 20대 1 이내인데 여기는 100대 1이 넘어가요. 심한 데는 600대 1이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지막 반전 카드다. 내가 그동안 5학기 동안 내신 관리가 안 되어 있지만 내 논술 실력으로 한 방에 뒤집어야지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 생각과 다르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논술 전형이 있어요. 수능이 중요한 정시 대비 약하긴 한데 그래도 수능 최저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수능 꽤 중요합니다. 자, 정시 모집은 전국적으로 한 20% 그리고 서울 소재 16개 주요 대학 중심으로 보면 한 40%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및 전국 메디컬까지 보면 거의 35%에서 40% 정도를 정시 모집을 하는데 수능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내신이 들어가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거의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내신 들어가는 데는 서울대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근데 거의 편차가 없습니다. 고대는 들어가는데 수능 100%인 전형이 따로 있고 일부 들어가는 전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신 성적이 부족하면 아예 수능 100%인 전형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 주요 대학은 내신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학년은 연대가 내신이 이제 반영되는 이제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교과와 수능을 비교했을 때 교과에 좀 경쟁력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교과 비교과 관리를 잘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도 좋을 때 교과가 너무 좋을 때는 학생부 전형으로 가는 거고
자, 이쪽의 경우는 교과 대비 수능. 자, 교과가 어중간한 경우도 있어요.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수능을 확 잘해버리면 굳이 그 교과의 경쟁력을 써먹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교과 관리가 잘 안 돼 있거나 나쁘진 않은데 수능을 확 잘해버리는 경우는 보통 정시로 가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수시로 쓴다면 이 친구들이 다 논술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전체 비율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4학년도가 올해예요. 우리는 학번 개념입니다. 23년에 고3 수험생, 뭐 N수생도 23년에 수능을 보면 24학년도 입시를 치른다고 하는데요. 올해가 79%, 정시가 21%입니다. 그리고 내년 현 고의 기준으로 79.6%, 20.4%,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그럼 우리 학년은 아직 발표가 안 돼서 몰라요. 아마 이 근처에 있습니다. 계속 지금 최근 계속해서 79%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80%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정시가 20%밖에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시가 많은 게 대체 좋죠. 아무래도 어떤 학업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서울 소재 16개 대학 그리고 메디컬은 모두 거의 40%에 육박하고 넘기도 합니다. 자, 수시 모집 아무래도 아직은 우리가 현재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보면 수시 모집은 학생부 전형의 비중이 매우 커요. 수시 모집을 100%로 보면 교과가 무려 56.9%나 됩니다. 종합은 29.1%, 논술은 4.1%. 물론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을 보면요, 이 종합이 교과보다 높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동네에서는 교과로 승부를 걸 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수시를 쓴다고 하면, 학생부 전형을 쓴다고 하면 종합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비교과적인 내용을 넣어야만 그 모자라는 점수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이게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올 고2부터 해당되는 건데요. 25학년도부터 고려대 논술이 부활이 됩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스카이 중에 서울대는 논술이 없어요. 연대는 논술이 있는데 언제 보냐면 수능 전에 봐요. 수능 전에 보는 게 왜 안 좋냐? 수능 전에 논술고사장에 가서 내 컨디션을 흐트러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도 건드려 놓는데, 그 문제가 그게 아니라 논술 시험을 봤는데 수능을 잘 봐버리잖아요. 물릴 수가 없어요. 혹시 합격하더라도 수능을 대박을 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납치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대는 있는데 수능 전이에요. 근데 고대는 또 논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쓰기가 애매했는데 고대에서 논술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매우 크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이 부활을 하는데요. 지금의 논술은 자연계 입장에서 과학 논술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가 논술이 부활되는데 수리 논술이 지금 부활되고 있습니다. 자연계 매우 관심 있게 보면 좋습니다. 자, 학생부 전형이 교과 성적이 점점 중요하고요. 이게 완전 올해 고3이 크게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학교 수업을 제외하고는 비교과 내용들이 반영이 안 돼요. 수상도 안 돼, 자율 동아리도 안 돼, 개인 봉사, 독서도 다 제공이 안 돼요. 언제부터? 완전 올 고3부터. 근데 우리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대학에 몇 점 몇이면 어떻게 합격하나요가 보통 이게 누적되는 결과들이 있는데, 현 고3 입장에서는 작년에 대학 간 친구들하고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당사자였어요. 올해 고3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혼란스럽다고 원서 쓸 때. 근데 우리는 보고 이렇게 바뀌니까 내신이 조금 더 올라가네. 그리고 이제 현 고의 좀 안정적인 걸 보고 우리가 보면 그때쯤 혼란스러운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현재 고3 입장에서도 내신 이렇게 지금 수시 쪽에서 크게 흔들렸고요. 현 고의 입장에서 크게 한번 흔들립니다. 잠시 후에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텐데, 수능에 갑자기 그 과목 지정했던 게 해제가 됐어요. 현 고의 입장에서. 역시 그것도 또 뭐 출렁출렁 하는데 우리 고1은 오히려 그것도 한 발 물러서서 1년 선배들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고 안정적으로 선택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완전히 자기소개가 전면 폐지가 돼서요. 자기소개서도 없고 추천서는 이미 없었고요. 뭐가 중요하냐? 생기부의 세특과 종합 의견들, 이런 활동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교정보 블라인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인지 보이질 않아요. 물론 특이한 학교들은 보입니다. 여기는 전국자사고구나, 아니면 자사고구나, 아니면 여기 강남권이구나, 대략적인 게 보이는데 학교 자체 교육 과정에 차별화된 게 없으면, 눈에 띄지 않아 잘못하면 지방에 있는 학교로 전락해서 판단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점수의 분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수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이미 우리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요. 그 형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우리의 올 1등급이에요. 수학 1등급이에요. 이거는 나중엔 아무 상관없게 되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냐? 그게 고등학교 3학년 첫 시험부터 등급이 막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N수생이 합류하기 시작하면 떨어집니다. 들어보셨나요? 올해 N수생이 역대 최다 비율이라고. 네. 이게 더 떨어지긴 아무리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도요. 상대적으로 고3이 줄어드니까 N수생은 잘 안 줄어요. 더 늘어요, 지금.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늘어나요. 근데 N수생들은 대부분 상위권으로 많이 치고 올라오고 오로지 1년 내내 수능 준비만 하다 보니까 재학생 입장에서 유리할 건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이 모의고사와 유사한 이제 수능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고1 때 탐구는 절대평가였습니다. 근데 고2 모의고사부터는 상대평가로 바뀌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탐구가 상대평가 9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사는 네, 절대평가이고요. 그다음에 아직 우리가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건 말로만 들어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고2 때까지도 한 번도 볼 수 없어요. 고3 때 처음으로 선택 과목 이야기하는 걸 고3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출제 범위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대평가 그리고 절대평가. 아직까지는 교차 지원 서울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2외국어 한문을 봐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선택 과목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75%와 25% 정확히 말하면 국어는 76.24점, 수학은 74.26점으로 대략 75%와 25%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수학만 한번 볼까요? 수원, 수투 셋 중에 하나 고르는데 당연히 점수로 이야기하면 수원, 수투 합쳐서 74점이에요. 그럼 한 과목이 몇 점? 37점. 37점, 미적 26점. 원래 미적이 가장 어렵습니다. 미적이 어려운데 실제 배점상으로는 수원 수투 쪽이 더 크고요. 실제 어디서 더 어렵게 내느냐? 수투에서 더 어렵게 냅니다. 수투가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대체로 배워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가 통합형 수능 또는 선택형 수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공통 선택으로 국수가 이루어져 있고 자연계 과목 지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 고3 수험생까지는 대학에 나중에 정시 원서를 낼 때 미적 기하 그리고 과탐을 응시를 해야만 서울주요대학교 또는 전국에 있는 메디컬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한테 매우 유리하고요. 지금 역대 최대로 자연계가 많아요. 지금 아마 주변도 보면은 우리 뭐 자녀도 지금 다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지금 자연계 예정이잖아요. 그만큼 무작위로 잡아봐도 강남에서는 거의 자연계가 많이 걸릴 정도로 애매하면 다 자연계로 가고 수학과 과학을 집중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냐? 21학년도 현재 선택형 수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3년 차예요. 21학년도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20년 수능 본 학생들은 그 당시에 문과, 이과로 정확히 나눠져 있었어요. 수학, 가형, 나형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때였고요. 이때는 계열별 지원을 했고 서로 침범이 안 돼요. 자연계 학생이 아무리 잘해도 저쪽에 넘어갈 수 없어요. 아예 칸막이가 달라요. 그리고 그때는 뭐였냐면 가형끼리, 그러니까 자연계끼리 줄 세우고 인문계끼리 줄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히 말을 하면 가형, 나형이 인문자는 완전히 아닌 건 아니에요. 자연계 중에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는 문과, 수학, 나형으로 넘어가서 그냥 거기 줄 서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문제는 그때는 뭐였냐? 문과, 수학 시험을 보는 순간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이때는 계열 간 교차가 거의 없었다.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불과 20년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선택형 수능 올해가 3년 차.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몇 년 차? 5년 차. 문제는 이제 곧 끝납니다. 이제 바뀌어요. 지금 이제 기사에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28학년도 입시가 크게 바뀌었다고 하는 건 우리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재수하면 아직은 안정기인데 삼수로 넘어가면 완전 뒤바뀝니다. 네, 그런 하여튼 위험함이 우리가 아주 자유롭진 않아요. 자, 현 고2 이후로는 바뀌었어요. 통합형 수능은 맞긴 맞는데 이것도 맞긴 맞는데 이게 과목 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러지 마. 문과도 이과 가게 해줘. 왜 너희 자연계만 유리하게 해? 과목 지정하지 마. 하지 마. 협박을 해서 협박이라고 하는 예산 가지고 이제 좀 돼. 너 이러면 돈 안 줄 거야. 이렇게 해서 결국은 풀어져 가지고요. 완전히 인문계가 기회가 생겼냐 그런 건 아니고 기회가 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계 입장에서는 불리해진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학생들이 솔직히 넘어오긴 힘듭니다. 뒤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입시 체제에선 자연계가 여전히 유리하지만 현재 올해까지는 유리하지만 내년 수험생부터는 자연계가 조금 기회가 조금 박탈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선택의 폭은 많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현 고3까지는요 죽으나 사나 자연계는 미적을 시험을 봐야 되고 과학을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현 고2부터는 아니에요. 수학이 너무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화학통을 봐도 상관없어요. 과학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냥 엄마가 자연계 가라고 했어요. 왔는데 과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사탄 봐도 괜찮아요. 그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어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바꿨습니다. 자, 이건 뭐냐? 이거는 서울 주요학교부터 딱 봤을 때 과목 지정이 24학년도까지는요 서강대는 완전히 풀었어요.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문과 이과 개념 없어요. 즉 화학통의 사탐을 봐도 자연계에 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균관대도 같이 하긴 했는데 하나만 수학은 상관없는데 과탐 하나만 딱 하나만 걸어놨어요. 네가 자연계의 인물 카드 하나 보여줘라고 해서 과탐 하나를 요구를 했는데 나머지는 꿈쩍도 안 했어요. 미적기하 중에 하나를 봐야 되고 과탐 봐야 되고 둘 다 미적과 과탐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기하 선택자가 많지 않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근데 25학년도는 서울대는 변함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서울대는 투 과목이 올해 해제됐어요. 투 과목이라고 하는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있죠. 그걸 해제를 했기 때문에 더 양보하기가 힘들어요. 우선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연대 완전 풀었어요. 고대는 수학은 풀었는데 탐구를 과학은 봤으면 좋겠어라고 지금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완전 풀고 다 풀어버렸어요. 즉 화학통 사탐을 봐도 자연계 지원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오른쪽을 봐야 돼요. 가산점을 줘가지고 다 풀었는데 살짝 가산점을 줘요. 3%는 약간 뭐냐면 이야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자연계 쓸 것 때 과탐 두 과목을 봤어요. 그러면 대략 현실적으로 상위권 점수라고 하면 받은 점수에다가 한 환산된 점수를 한 3, 4점 정도 더 얹어줘요. 아시겠죠? 이 가산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대는 지금 아니고 이쪽에서 이제 가산점 있는 부분들은 언급이 있고요. 이화여대는 좀 세게 주는 겁니다. 연대는 탐구 두 과목에 약 3, 4점의 효과가 있는데 이건 2배의 효과예요. 한 7, 8점 정도 얹어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쨌건 자연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가산점을 주겠다. 자연계학과를 쓸 때 그 의미입니다. 나머지 학교 중대 경희대 완전 풀었어요. 서울시립대는 수학을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대 동국대 완전 풀었고요. 홍익대는 참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서울대처럼 미적기하와 과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시면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풀린 건 맞다. 대체로 풀렸다. 하지만 여전히 자연계에 대한 보상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수학을 아무리 점수를 계산하고 푼다 해도 자연계 학생들이 점수를 훨씬 유리하게 받아요. 이 가산점 안 주더라도 수학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자연계 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굳이 뭐 안 줘도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학교에서 좀 불안해서 자연계 쪽에 가산점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요 대학은 그렇다 치고 화학통 사탐을 시험 보면 메디컬을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랬더니 그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다 빗장을 걸어 잠가 버렸어요. 자, 보세요. 다 어디입니까 이게? 지방대처럼 보이지만 지방에 있는 메디컬들이에요. 의대 가려고 하면 한두 개 틀려야 돼요. 서울 소재를 가려면 한 두세 개 틀려야 돼요. 그럼 네다섯 개 틀리면 여섯 일곱 개 틀리면
서울 안 가면 되죠. 지방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못 오게 하려고 다 막아놨어요. 그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서울 주요 일반 학과 중심으로는 빗장을 풀긴 풀었지만 여기 보시면 지방에 있는 메디컬 쪽은 수학을 미적기하를 요구하고 있고 탐구도 과학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연계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해놓은 거예요. 결론. 그럼 우리는 자연계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냥 미적기하, 그냥 과탐을 보고 있으면 걸릴 게 없어요. 네. 자, 4개 필요한 공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을 갖춘 공부예요. 뭐 제가 아무리 학원에서 이러한 입시 전략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학원만 다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정말 원칙적인 학교 생활 충실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최고 답이에요. 성취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공부에 대한 생각이 없잖아요. 아무리 엄마 옆에서 스케줄 짜줘봤자 안 돼요. 정말 이게 뭔가 각성을 하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만 성적도 오를 때 그때 오릅니다. 네. 전 과목을 고르게 준비하는 공부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개만 해서는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중학교 때는 벼락치기 하면 성적 오르죠. 하루 이틀 정도만 옆에서 좀 지켜보고 있고 너 빨리 해, 빨리 외워, 빨리 학원을 속성으로 해라고 하면 점수가 나오는데 고등학교는 안 돼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 돼요. 이게 하루 이틀의 벼락치기에서도 안 되고 또 하나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도 어떤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를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수능에서 영어의 영향력이 너무 적으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해버려요. 내가 3등급이 나온다 한들 옆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자, 고르게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시간이 있어요. 이제 고2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능 준비한다고 전력 질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준이 차이지 않아서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을 향해서 달리기 직전까지는 빨리 전 과목은 고르게, 여기 전 과목이라고 하는 건 뭐 예체능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주요 과목 중심으로는 어느 하나 빠짐없이 지금 해놓으셔야 됩니다. 혹시 영어 부족하면 지금도 잘 채워 놓으셔야 돼요. 수업, 과제, 평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예습, 본수업, 복습 어느 하나 뺄 게 없습니다. 그죠? 예습, 복습 중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뭐 해야 될까요? 복습입니까? 전 예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개구리. 근데 왜 예습이 실은 필요하냐면 예습을 해야 본 수업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 내가 궁금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땐 인강 세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긴 요즘에는 인강 세대 이제 엄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인강 세대가 아닐 때는 누구나 사나 오프라인 수업밖에 없는데 인강을 들으면 애들은 편해요. 가만히 있어서 선생님이 다 떠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같지만 내 뇌 속에서 자극이 돼야 되는 게 없어요. 계속 쏴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고. 예습을 안 하고 가면 나는 원래 몰라. 빨리 채워봐, 채워봐, 채워봐. 이상한데 이 사람 잘 못 채우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궁금해야 돼. 수학 문제 예습 혼자 이 문해력을 가지고 해서 뭔 말을 하는지를 보고 하면서 막 궁금함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친절한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론 이렇게 해주는 수학 선생님도 없겠지만 친절하게 해주면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불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이런 말 하죠. 선생님 수업 들을 때는 알겠는데 돌아서면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거지 학생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예습, 본수업, 복습에는 우선은 당연히 둘 중에 하나 꼭 골라라라고 하면 예습을 선택하는 게 더 빠를 수 있고 장기적인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습, 본수업, 복습 세 가지 다 하면 좋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예비 고1, 예비 고2 윈터스쿨입니다. 오늘 그 설명이니까. 자, 중요한 겨울방학이에요. 여름방학은 너무 짧은데 겨울방학은 꽤 길어요. 그렇죠? 네, 잘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연휴 막 끼어 있을 때 물론 놀아야 되지만 학생들이 뭔가 한 번 밀렸던 공부 몰아서 할 수 있는 아니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겨울방학 잘 보내야 됩니다. 우리 그 기말고사 보고 나면 어영부영 보내는 시간 많아요. 저도 학교에 오래 있었지만 막상 시험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은 바빠요. 채점하고 막 정신없는데 애들은 놀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뭐 영화 틀어주는 데 있고 맨날 공 차고 있고 막 이런 데도 있고 이게 어중간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빨리 목적을 가져야 돼요.
이때 기회예요. 다음 공부를 하거나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12월 반, 1월, 2월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충분합니다. 물론 윈터스쿨 프로그램이 그냥 뭐 12월 중순경부터 하면 좋겠지만 현실성이 없긴 없죠. 자, 어쨌건 매우 중요한 길고 중요한 겨울방학 잘 보내야 됩니다. 성공 DNA를 가진 두각학원의 윈터스쿨입니다. 우리가 올해 처음 개시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시행착오 다 겪고 있고 저는 이제 대성학원에서 수업을 했던 수학 강사로서 딱 보면 앞에서 우리 그 노태현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분이 본격적으로 대성에서 윈터스쿨 프로그램을 책임지면서 훨씬 질이 좋아졌어요. 이건 제 양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지난 얘기니까. 저도 윈터스쿨 수업을 대성학원 강대에서 이제 수업을 했을 때 항상 느낌 미안함이 좀 있었어요. 뭔가 단절된 느낌이에요. 이제 재종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면 열심히 해주는데 이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면 그 뒤가 후속이 없어요. 항상 그러한 갈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대성학원에서 두각을 만들었고 특히 이 두각에서 윈터스쿨은 이때 집중을 하고 이 준비된 이때 많이 공부해 놓는 걸 바탕으로 그 다음 1학기 여름 겨울까지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무튼 성공 DNA를 갖는 두각학원 윈터스쿨입니다. 자,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뭐가 유리하냐? 국어는 아직은 우리는 선택형 수능에 해당되는 학생들이니까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 있는데요. 언어와 매체 전국 선택자가 작년 수능 기준으로 35%예요. 응시자 기준으로. 올해는 40% 정도 됩니다. 더 많아요. 계속 늘었어요. 1년 차 때는 30%, 2년 차 때 35%, 올해 40%. 언매가 더 어려워요. 언매가 어려운데 왜 어려운데 이렇게 올까요? 애들이 변태인가요? 공부하는데 난 어려운 거 하니까 난 너무 행복해. 없습니다. 수학하면 행복해요? 그런 좋은 경험 계세요? 없구나. 저는 행복하던데요. 어려운 걸 하는 이유는 점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수가 유리한데 어느 정도가 유리하냐? 나중에 환산되는 표준 점수가 막 5점 이상씩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난이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매체 이건 문법적이에요. 문법 외워야 되는데 그걸 선택을 합니다. 수학, 미적, 기하, 확통. 자, 선택자 지금 이게 응시자인데요. 미적 기하가 벌써 50%를 넘어버렸습니다. 확통이 48%인데 올해는 더 줄 거예요.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이었습니다. 왜 이리 갈까요? 어려운데도 유리하니까.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미적분과 확통 기준으로 보면은 한 문제 더 틀려도 동급 처리해줘요. 하나 더 틀려도. 어려운 문제 하나 더 틀려도 너는 어려운 과목 있으니까 그래 한 문제 빼줄게 같은 개념이에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렵냐? 학습량 자체도 미적분이 학습량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미적분이 확통이 거의 한 3배 이상은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확통이 쉽냐? 그렇지도 않아요. 말이 어려워요. 기억나시죠? 확통 어려워요. 말이 조사 하나가 바뀌면 뉘앙스가 바뀌면 완전 다른 문제로 풀리고 우리가 알아서 헷갈립니다. 학생들이. 네, 그러한 게 바로 이제 수학 과목이 이런데 현재는 수학이 미적이 유리합니다. 원래는 과탐이 사탐보단 유리했는데 작년 수능부터는 사탐이 살짝 역전됐어요. 사탐을 어렵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점수를 보면 이제 그 점유율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인데 좀 기억나십니까? 선택자는 누가 더 많아요? 화작이 더 많아요. 1년 차 때 보겠습니다. 1년 차 때는 화작이 70%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1등급 점유율을 보니까 70%가 언매 가져갔어요. 2년 차 때 언매 선택자가 35%입니다. 조금 늘었는데 더 늘어버렸어요. 확 늘었습니다. 1등급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언매가 많습니다. 자연계가 국어 잘해요? 인문계가 국어 잘해요? 왠지 인문계 잘하고 좀 자연계가 잘해요. 자연계는 수학도 잘해요. 국어도 잘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다 잘합니다. 2등급도 역시 언매 선택자가 높습니다. 3등급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화작이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수학 보겠습니다. 말도 못해요. 확통이요. 1년차, 2년차 모두 6, 7%밖에 안 돼요. 전국의 반 정도가 확통을 보는데도 들어오지 못해요. 2등급도 13% 정도. 3등급 24, 22%밖에 안 돼요. 4등급 아직도 반도 안 돼요. 그 말은 전국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그냥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다 쓸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자, 아까 제가 그 앞에 보여드렸죠. 현 고의부터 풀린다고 가능할까요? 과연 이 좁은 데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보다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과목 담아하는 게 정말 대단. 그건 괴물의 끝판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1등급만 나오는 문과만 보더라도 그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들. 그 정도로 힘듭니다. 네,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이 작년 수능부터 바뀌었어요.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게 보면 이렇게 분포에 나와 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에는요 이만큼 못 올라왔거든요. 거의 65, 68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전엔 상관없었는데 문이과를 같이 해버리니까 자연계 과탐에 치이는 거예요. 수학 때문에 완전 치이는데 과탐마저도 사탐을 넘어서니까 막 치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는 사탐과 과탐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빠른 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는 크게 늦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시간들은 많아요. 수능 준비할 때까지도 그렇고, 자, 빠르게 준비한 만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근차근 고르게 준비해야 되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고2부터 본격적인 수능 출제 과목에 해당됩니다. 수능 출제 과목 중에 고1 나온 거 뭐밖에 없어요? 한국사 하나예요. 한국사 안 해. 공부도 안 해요. 그거 보면 뭐, 아이 엄마 걱정하지 마. 이틀이면 반짝해. 못해요 근데 잘. 그래도 그것은 단기간에 완성이 돼요. 추석 때 잠깐 해도 솔직히 금방 올라오는 건데 지금부터 나머지 국, 수 모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혹시 우리 자녀가 내신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내신 때문에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내신을 탄탄하게 준비하면 그 친구들 결국은 수능까지 잘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문제집 중에 쎄는 수능에 유리합니까? 내신에 유리합니까? 우선 내신에 유리하죠. 그러면 내신에 유리하니까 쌤 패스할까요? 아니에요. 그거 밟아 가야 돼요. 당연히 기본기부터. 그래서 내신 대비를 충실하면 이 과목들이 모두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결국 됩니다. 기본기가 안 돼 있는데 수능 문제 백날 풀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 과목이 지금부터 해당되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고1 과목이 아쉬워도 이제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는 돌아설 길이 없습니다. 지금 안 하면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내 수준에 맞는 선행이 중요합니다. 네, 나한테 맞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수준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옆 친구가 푸는 문제 필요 없어요. 옆 친구가 듣는 인강, 옆 친구가 듣는 학원 다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맞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리한 심화보다는 수준에 맞는 유형이 반복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우선순위의 과목부터 챙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는 윈터스쿨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치동 1타 강사들로 꾸려졌습니다. 먼저 국악학원생들의 검증된, 아무나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검증된 선생님들만 맡기는데 우선 수업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강사가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 전 지금은 뭐 대성 두각의 수업은 하지는 않습니다. 입시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잘해야죠. 강사가 잘한다고 해서 잘 가르치냐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강사가 못하면 안 돼요. 그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문제집을 워낙에 많이 써요. 블랙라벨이 제가 쓴 문제집인데 제가 문제를 잘 만들고 잘 풀고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학생들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수업의 질이라고 하는 건 강사가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하는 선생님들 끝까지 책임지고 있고 다양한 윈터스쿨이 끝나더라도 이 특강들이나 정규반 수업이 연속이 되게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자, 국어 김민준 선생님, 영어 고현승 선생님. 김민준 선생님 엄청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마이메 강의도 하고 있고 고현승 선생님이 중동고에 있다가 나오셔서 지금 재중반 여기 S2 대사관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인 이 반에서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정말 잘 가르치시고 검증된 분들. 윤주원 쌤, 정하영 쌤 다 일부러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뒤에서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자, 또 파트를 나눠서 잘 하셔도 내가 더 친절하게 꼼꼼하게 하겠다. 또 잘하는 학생들로 심화 수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파트를 좀 나눠놓은 상태입니다. 자, 물리, 화학, 아이고 죄송합니다. 생명과학인데, 네, 생명과학입니다. 지구과학은 없어요. 네, 과목은 세 개를 개설합니다. 세 개를 개설합니다. 물, 화, 생이에요. 자, 입시에 최적화된 수업과 커리큘럼입니다. 그냥 어떤 보습학원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대입 전문인 강남대성에서 두각을 세운 거지 않습니까? 두각에서 큰 판을 연 거예요. 자, 주요 과목 탄탄한 기본기를 형성하고 선택 기준을 학생들에게도 주고 수준을 해서 구분을 해서 좀 커리큘럼을 유연하게 짰습니다. 최고의 수업에 걸맞는 클리닉까지 병행이 됩니다. 자, 시간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표 보시면 우리는 프리미엄 독서실이 있습니다. 학원에 8시까지 오면요. 한 30분 동안 거기서 정비를 하면서 그날 수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일별로 시간이 쭉 돼 있고 점심 먹고 잠깐 자습하고 또 수업하고 또 저녁 먹고 자습 및 클리닉을 합니다. 자, 먼저 영어는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올라오면 영어가 아무래도 비중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주 4회고요. 국어는 일주일 2번씩 4주를 하기 때문에 총 8회입니다. 그다음에 수학입니다. 먼저 이쪽 아래쪽은요. 필수가 여기서 선택권이 없어요. 수준 수업은 하는데 테스트를 거쳐서 합니다. 테스트를 거쳐서 너는 개념 실력반이야, 실력 심화반이야라고 해서 구분을 좀 합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 무조건 높은 만 하고 싶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굳이 테스트를 해서 수준 체크를 하는 건 뭐냐면 맞는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심 차리다가 정작 나한테 필요한 공부를 못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우리 아들이 아빠가 블랙라벨 저자니까 배우면 좋겠지만 해보니까 이건 맞는 사람한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전보다는 현실적인 나한테 맞춤이 중요하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테스트를 보게 하는데 여기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이건 해도 돼요. 수학 툴을 줬어요. 기본 실력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2학년 1학기 과목이잖아요. 수투가 2학년 2학기 과목이잖아요. 2학년 2학기 과목의 수준도 선택하게끔 했어요. 여기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준비된 게 있을 테니까. 자, 미적도 있고 확통도 있습니다. 여기는 화목은 일주일 2번인데 이 요일이 좀 약간 조정이 되면서 9번까지 진행이 됩니다. 과학입니다. 물, 화, 생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고요. 주 2회씩 총 9번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자습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개인 독서실에서 합니다. 네, 매우 좋은 사물함도 크고 자리가 넓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이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1대1 질문이 가능합니다. 마음껏 활용하셔야 돼요.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수 강사진이 직접 제작한 개인 교재들이에요. 네, 내신과 수능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교재고 최신 입시 경향을 반영한 교재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교재 이외에도 다양한 보충 프린트들이 어쩌면 학생들이 정말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과제가 학생 개인차에 따라서 버거울 정도로 많이 줍니다. 우리 아들도 이 두각이 윈터 다 했거든요. 하는 거 딱 보니까 과제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질도 정말 좋습니다. 저는 제 애를 보내요. 저는. 자, 학생들 보겠습니다. 전국 상위권 우수 학생들이 총집합이에요. 여기는 대치동만 오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오기도 합니다. 자, 자격은 뭐냐? 고등학교 예비 고2 과정은 모의고사 국수 0 중 2개 합이 4 이내여야 됩니다. 아니면 국수 0 평균 2등급 이내. 네, 2개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됩니다. 만약에 모자라는 것 같으면 문의하세요. 네. 2학년 1학기 지금부터 수능이에요. 자, 수원은 3시간 반씩 주 3회 하면서 수준별로 나눠 있는데 테스트에 따라서 분반이 된다. 그리고 수투 미적 확통은 이렇게 수투는 수준이 있긴 있습니다만 미적 확통은 수준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나는 수원하고 수투하고 미적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없어요. 수원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의무예요. 왜? 바로 다음 학기 건데. 그리고 선생님 저는 수투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저는 미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택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확통을 넣어놨죠. 자연계인데 이건 어떤 학생까지 생각한 거냐면 확통을 수능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아니 미적까지 많이 해놨기 때문에 난 이번에 그냥 확통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학년 때 확통 깔리는 학교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거고 중요한 건 선의의 학습 파트너이고요. 가장 좋은 거 우리 눈에 안 보여야 됩니다. 애가 우선 밖에 나가서요. 안 들어오는 게 가정의 평화가 있고요. 적어도 두각 보내놨는데 뭐 하고 있겠어? 뭘 할 수가 없어요.
등원하면 띵동, 하원하면 띵동, 휴대폰 다 뺏겨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에 든든해요. 이때 쉬세요. 이때 쉬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고 8시부터 10시까지 아니면 툭 쳐요. 11시까지 하고 와. 11시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윈터스쿨 하면 전 집이 여기 대치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용인 수지 사는데 애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야 네가 알아서 혼자 와. 너무 픽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침 8시에 데려다 놓고 10시에 데려다 놓고 힘든데 반대로 생각하면 애는 여기서 하루 내내 있으니까 그래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자신합니다. 자, 시간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찍 와서 자습이 있고요. 자습이 있고요. 또 자습 있습니다. 근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린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더라고요. 제가 느꼈어요. 제가 윈터스쿨 수업하고 담임할 때는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촘촘히 체크해요. 촘촘히 체크합니다. 출석 체크하고요. 점심 먹고 체크하고요. 저녁 먹고 체크해요. 계속 체크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자, 나에게 맞는 입시 전략 설정 시기예요.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은. 네, 벌써 학생들이 성적이 막 다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대입이라고 하는 똑같은 목표가 있습니다. 현실 자각을 점점점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어디쯤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또 하나 성취 동기도 만들어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나에게 맞는 내신 수능 전략을 짜야 될 시기입니다. 다 다릅니다. 이제 상황이. 자, 마지막 환경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만을 위한 최적화된 교육 환경이에요. 완전 너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러한 공간에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동선까지 다 편하게 좀 되어 있고 문제는 요게 요즘엔 없으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 학원에서도 여름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재원생들이 다니는데 겨울에는 재원생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프리미엄 독서실이 1인 1석을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중요한 거. 네, 관리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출결 관리 문제로 다 되고요. 네, 등원하는 순간 휴대폰 다 수거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원시 배부하고요. 1대1 질문 시스템입니다. 독서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강의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수업하는 곳 따로, 자습하는 공간 따로 되어 있고요. 아무거나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최고급 시설로 다 되어 있고 수납 공간도 넓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밥 먹으러 학원 보내나 이건 아닌데 꽤 그에 못지않게 우리 잘 아시죠? 대치동의 식당은 갈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 원래 강남역 쪽에서 원래 활동을 많이 하다 여기 왔더니 미치겠더라고요. 밥 먹을 데가 너무 없어요. 물론 찾으면 있는데 강남역은요 빈마저도 다 맛집이에요. 여긴 다 애들 먹는데 정말 간편하게 먹는 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해주는 엄마 밥만 할까요?라고 하는데 또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 밥보다는 더 애들이 원하는 거를 더 맛있게 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에 라면을 먹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우리 아들한테 카드를 줍니다. 항상 찍혀요. 자식이 비싼 거 먹네. 비싼 거 먹네. 적어도 근데 그걸 보면 우리 아들이 햄버거를 먹고 있는지 김밥집에 갔는지 치킨 먹고 있는지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간편식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정말 맛있는 밥.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급식이지 않을까라고 자부합니다. 저도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출 허용이 불가고요. 도시락 싸올 수 있는데 도시락 싸주실 분은 싸주세요. 원하지 않을 걸로 압니다. 네, 학생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맛입니다. 맛, 영양, 건강을 책임지는 맞춤 식단입니다. 자, 이건 기간이에요.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총 20회 수업 21일 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딱 4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수업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씩 뭐 그런 질문도 있어요. 이 뒤에 학원이 잡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사전에 말을 하면 그것은 융통성 있게 보통 진행을 다 해주는데 여기는 못 건드려요. 그러려면 윈터스쿨 하면 안 돼요. 네, 저기를 건들면서까지 외부 수업을 넣으려면 그건 윈터스쿨을 하는 게 역효과가 납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자습, 공부를 이만큼 했으면 수업을 이만큼 들었으면 이만큼의 자습이 필요한데 계속 수업만 정말 쏟아붓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보장을 해야 되고 주 5일이고요. 매일 10시까지 원하면 11시까지 자습이 가능하고 주말에 눈에 안 보이면 더 좋죠. 그래서 주말 자습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즉 일주일 내내 밖에 나와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날 개인 스케줄이 있죠. 그럼 거기에 우리 본부가 있는 거예요.
뒤쪽 가서 그 독서실 자기 자리에서 앉아 있다가 시간 되면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입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간단한 입시와 윈터스쿨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